좋아요 표시를 하면 좋아요. 모션을 인식하는 겁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 제한 유장규입니다. 웹엑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줌 못지않게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엑스에 업데이트된 내용과 함께 알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션을 인식하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반응들을 눌렀었는데 이제부터는 제 제스처를 인식해서 반응으로 해줍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반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반응을 눌러보시면 보통에는 하나씩 눌러서 지금 화면에다 띄우는 방법들을 사용했었는데요. 물론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모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핸드 제스처 인식을 켜주시면 지금 하나, 둘, 세 가지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좋아요 표시를 하면 좋아요. 화면 뜨죠? 모션을 인식하는 겁니다. 박수! 박수! 그리고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손들기. 손들기 표시를 하게 되면 표시가 되면서 왼쪽 위에 손들기가 뜹니다. 다른 반응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손들기는 계속 남아있죠. 현재까지는 4가지 정도 모션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이 조금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Q&A 기능인데요. 채팅창으로 질문하게 되면 답변하기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제약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Q&A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Q&A는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점 3개에 보시면 Q&A라고 메뉴가 있는데요. 혹시 이곳에 Q&A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미팅 안에 옵션 안에 이렇게 Q&A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Q&A를 한번 눌러볼게요. Q&A 같은 경우에는 Q&A 창을 열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가 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이 올라왔을 때 답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제가 참가자 화면에서 지금 Q&A에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호스트 화면에 이런 질문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질문들은 누구한테 보이냐? 참여자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호스트 혹은 발표자, 공동 호스트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만 질문들이 가는데요. 질문이 오면 답변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이곳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자, 이곳에 답변을 입력하고 보내기를 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의 Q&A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공개로 보내기 하면 그 사람한테만 답변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내기를 누르면 자, 이제부터는 질문과 응답들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뀌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공개로 답변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질문들은 제가 비공개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질문을 선택하고 이곳에서 비공개 답변입니다. 비공개 답변입니다를 하고 이번에는 비공개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보내는데 비공개 보내기 누르면요. 비공개 답이라고 해서 비공개 답을 줄 수가 있고요. 혹은 지연이나 혹은 취소, 답변을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보통 비공개 답변을 하게 되면요. 제가 답변입니다라고 보내면요. 이 답변 같은 경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사람에게만 답변이 가는 방식입니다. 공개 답변도 가능하고 비공개 답변도 가능하다는 거. 교육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 Q&A 방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대기실 기능인데요. 로비 기능이라고 하죠. 로비 기능을 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켜냐? 저희가 화면에 점 3개를 눌러보시면요. 미팅 잠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팅 잠그기를 하게 되면요. 지금부터 참여한 사람들은 대기실, 즉 로비에 걸려 있다가 저희가 허용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잠그기를 제가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팅 잠그기를 눌렀더니요. 지금부터 참여한 사람들은 로비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용을 눌러주시면 이 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죠. 잠그기를 해놓으면 항상 들어온 사람들을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팅 잠그기를 해제하시면요. 지금부터는 로비에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능은 바로 화면 고정과 추천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는 방식이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을 누르면 그리드 보기, 여러 사람 동시에 볼 것인가, 단계, 발표자가 크게, 나머지가 썸네일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발표자, 그리고 내 얼굴이 보이는 화면이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의 화면을 고정할 때는요. 그리드 말고 단계나 포커스를 사용합니다. 참가자들이 보는 사람 한 명을 고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자물쇠를 누르시면요. 바로 이렇게 명단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 화면에 고정할 건가. 그래서 제가 삼길동이라는 사람을 고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화면에 고정이 되는 거죠. 말소리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고정이 되는 방식이 화면 고정 기능입니다. 이 고정을 풀 때는 다시 한번 자물쇠를 눌러주시면 해제가 되는 방식이죠.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고정하는 거 말고요. 한 사람의 화면을 모든 참가자한테 고정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호스트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호스트 화면에는요.
여기 모두라고 하는 화면이 있죠. 모든 사람한테 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모두라고 설정하신 다음에 내가 고정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을 해주신 거죠. 그럼 제가 삼길동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자, 모든 사람의 삼길동이라는 사람이 고정이 되는데, 자, 이거는 아쉽게도 참가자들이 그리드 모양을 하고 있으면 안 바뀌어요. 참가자들이 단계나 포커스로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한 사람의 얼굴이 모든 참가자에 뜹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추천하면 모든 화면이 동시에 바뀌는데 아쉽게도 웹엑스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한테 단계나 포커스로 먼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화면을 모두에게 고정하면 동일한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비디오 끈 참가자 숨기기 기능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디오가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레이아웃에 들어가 보시면 비디오를 끈 참가자 숨기기가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가 꺼져 있는 사람들이 숨겨지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응용하는 방법, 우리가 화면에 두 사람만 띄워놓고 모든 사람이 두 사람만 보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비디오 중지를 하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자, 제가 요거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비디오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럼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비디오 끈 참가자를 다 숨겼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만 비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참가자한테 화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모든 참가자는 스마트폰도 포함이 됩니다. 자, 제가 화면에다가 공유를 누르면 여기 미팅창 공유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두 명이 있는 화면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자, 미팅창 공유를 누르면 자, 지금 두 명의 사람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제 스마트폰에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두 명이 보이시죠?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제약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화면들을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호스트가 두 명 정도의 사람 혹은 네 명 정도의 사람을 띄워놓고 내 미팅창 공유하게 되면 스마트폰조차도 동일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을 띄워놓으면요, 두 명한테 시선이 분산이 되죠. 호스트 역할을 하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다시 비디오 끈 사람들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레이아웃 들어가서 비디오 끈 참가자 숨기기 체크되어 있는 거 풀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채팅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팅은 저희가 모두에게 채팅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공개로 채팅이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채팅은요, 왼쪽에 파일에 보시면 저장에 채팅 저장이 있습니다. 채팅을 저장해서 파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채팅창을 공개로 하지 않겠다. 채팅창의 범위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뉴에 참가자의 권한 할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권한 할당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여기 공개로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이 채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를 체크를 풀면요, 호스트한테만 혹은 발표자한테만 채팅이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공개되어 있는 채팅들을 가끔씩 비공개로 바꿀 때 이곳에 들어가면 좋고요, 발표자나 다른 참가자도 끄시면 오로지 호스트한테만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기능은 참석자 음소거 기능인데요.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 모두 음소거를 누르면 모든 일제히 소음이 차단이 되는 음소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모두 음소거를 누르면 이곳에 참가자가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거를 체크를 풀면, 그리고 음소거를 누르면요, 다른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음소거 해제를 못 하는데요. 자, 이럴 때 내가 한 사람만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 이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요, 음소거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 해제를 누르면 그 참가자한테만 음소거 해제 알림창이 뜹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해제 못하지만 그 사람 한 명만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요, 여기 점색에 들어가 보시면 참가자가 자신의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다시 자물쇠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파일 전송 기능인데요. 웹엑스에서 파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 누가 보낼 수 있냐? 발표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는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는 파일 전송이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표자가 되면 왼쪽에 파일에 보신 것처럼 전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송을 누르면 파일 공유라고 하는 메뉴가 뜨죠. 자,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컴퓨터를 갖고 있는 창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요.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자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은 못 받죠? 그럴 때는 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열 번째는 가상 배경과 미러링 기능입니다. 가상 배경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비디오 중지 아래쪽에 있는 가상 배경 변경에서 자, 가상 배경 같은 경우에는 가상 배경을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가상 배경들이 변경이 되죠. 그런데 간혹 이 가상 배경에다가 직함의 글자나 현수막을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럴 때는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에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글자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뒤집어져 있는 화면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자, 왼쪽, 오른쪽 화면을 뒤집어 주기 때문에 글자가 바뀌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11번째는 바로 오디오 음악 모드인데요. 웹엑스가 됐던 줌이 됐던 요즘에는 배경 소음을 잡아주는 기능이 탑재가 됐죠. 그런데 음악 수업이나 연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경 소음을 해놓으면 나중에 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음소거 바로 옆에 있는 아래쪽에 향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요,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자, 그곳에 오디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볼륨 조절, 그리고 일시적으로 배경소음 줄이기, 요것 때문에 저희들의 배경소음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음악 수업이나 연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꺼주셔야 돼요. 끄는 방법은 음악 모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두 개가 꺼집니다. 그러면 배경소음 없이 원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음악 수업은 필수로 음악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2번째는 주석 기능인데요. 주석 기능은 화면 공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화면을 누르면 되는데 음악이나 동영상 같이 소리를 전달할 때는 텍스트 이미지가 아니라 동작 및 비디오에 대한 최적화를 누르셔야지만 컴퓨터 소리가 공유가 되죠. 요거는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텍스트로 해서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화면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주석을 달고 싶을 때 위쪽에 있는 주석 모드를 활성화시키죠. 주석을 활성화시키면 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메모를 한다거나 혹은 도형을 만든다거나 할 때 쓰는 주석 기능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자를 누르면요,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하죠. 상대방도 주석 기능을 주겠다라고 하면 맨 위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선택하시거나 모드를 누르면 누구들한테 주석 기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주석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한 화면에서 표시를 하거나 공동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석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 중지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석 기능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화이트보드 공유하는데요. 화이트보드와 화면 공유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는 여러 장의 화이트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주석을 살짝만 보여드렸는데요. 자, 아래쪽에 공유라고 하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공유. 그럼 보통 화면 공유나 프로그램 하나씩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쪽에 새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자, 공유를 눌러보시면요, 화이트보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석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자, 이곳에서도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스친다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보드의 특징은요, 화이트보드를 여러 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에는 여기서 저희가 지우기를 누르고 다음 장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공유를 하시고 한 번 더 화이트보드를 하게 되면 자, 화이트보드가 두 개예요. 어떻게 보이시냐, 화이트보드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요, 아까 좀 전에 있던 화이트보드 1 그리고 두 번째 화이트보드 2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화이트보드를 생성하면서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전에 썼던 거를 지우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화이트보드 화면 공유 어떻게 하시죠? 위쪽에 화면 공유가 보이지 않고요, 화이트보드는 여기 있는 체크를 누르시면요, X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화이트보드가 중지가 됩니다. 자, 닫기 할 때 얘를 눌러주시고요. 혹시 저장할지 물어보거든요.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화이트보드를 다 지우셔야 되는데요. 하나 더 X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서야 화이트보드 화면 공유가 중지가 됩니다. 여러 장의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장의 화이트보드 사용하실 때 일일이 하나씩 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째는 참석자 관리인데요. 저희가 참석자 메뉴 탭을 열면 참석자들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접속한 디바이스를 알 수 있죠. 이름 옆에 붙어있는 헤드셋은 컴퓨터, 그리고 보시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다는 뜻이고요.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태블릿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로 접속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우리가 참가자를 관리할 때 그 사람의 이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요, 참가자 관리 메뉴들이 보입니다. 역할을 변경해서 발표자로 만들거나 공동 호스트로 만들거나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음소거를 한다거나 혹은 비디오가 켜져 있으면 비디오 중지, 그리고 노비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참가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검색창에다가 홍만 검색해도 바로 홍길동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때는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정렬도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정렬은 이름 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손든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태블릿 참가자의 손들기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표시가 되냐? 맨 마지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있는 정렬을 손들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있는 정렬에 지금 이름으로 되어 있죠? 손들기로 하게 되면요. 맨 위에 있는 호스트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손든 사람 순서대로 정리가 됩니다. 정렬을 할 때 이름 순으로 할지 혹은 손든 순으로 할지 하는 것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발표자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트가 참가자에서 누구든지 공유 가능이라는 기능을 끄게 되면요. 내가 발표자를 권한을 준 사람만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표자 권한 어떻게 줬죠? 그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고 역할 변경해서 발표자로 지정하게 되면 발표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웹엑스 로고가 발표자 권한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좀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 로고를 옆으로 옮기면 이제부터는 삼길동이라는 사람이 발표자가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바로 발표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발표자를 쉽게 좀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세부 세션 기능입니다. 팀별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세부 세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없으면 위쪽에 있는 세부 세션을 활성화를 누르면요. 자, 아래쪽에 메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바로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을 몇 개 만들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 랜덤으로 들어가고 수동 한 명 한 명을 그곳에 넣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방을 찾아 들어가도록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동을 누르고요. 배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세부 세션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방으로 전부 다 배정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세부 세션 시작을 누르면 각 방으로 흩어지는 방식이죠. 저희는 방을 한번 재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정을 한번 누르면요. 아까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세 번째 참가자가 세션을 선택하도록 허용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방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줌에만 있었던 기능이었는데 웹엑스도 가능하죠. 세 번째를 선택하고 재설정을 누르면요. 자, 아직 사람들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세부 세션 시작을 누르면 호스트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이렇게 세부 세션이라는 이름으로 몇 번 방에 참여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각자 방을 찾아가거나 다른 방을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웹엑스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좀 짧게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웹엑스 사용해 보시다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보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